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시니까 기분이 어때요? 네, 좋습니다. 저는 뭐 라디오 진행자로는 오랜만이지만 뭐 영화 뭐 개봉할 때나 가끔씩 이렇게 방송국에 와서 라디오국에 와서 인터뷰했으니까 네. 그렇게 낯설진 않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오랜만에 막 활짝 웃는 모습 보니까 되게 반갑거든요. 네네. KBS에는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KBS는 그러니까 정규 프로그램은 이제 한 몇 년 만이고요. 네네. 라디오로서는 좀 오래됐습니다. 이 노래 직접 부르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의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라디오 그 제작진에서 저에게 네. 좀 안겠습니다. 네네. 라디오 사진 좀 제작- 찍으시라고 제가 일부러 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 네네. 이따가 또 음. 제작진에서 먼저 저에게 제의를 해왔고 또 제목도 라디오스타고 해서 뭐 자연스럽게 이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이거 작업하실 때 조정치 씨랑 같이 하셨다면서요?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요, 기사에서. 맞아요? 어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조정치 씨? 아닌가요? 방준석 씨. 그러셨어요? 네네네.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예. 제가 좀 멀어도 예 맞습니다. 감사하게도 기타를 연주해 주셔서 네.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잘생긴 정면의 모습을 찍겠습니다. 박정현 씨, 오랜만에 뭐 긴장되실지도 모르겠지만 특유의 환한 미소로 응해주시면 아주 근사하게 사진을 찍어주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하기에는 너무 연륜이 있는 배우시기에 혹시 원하는 포즈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네, 눈이 부실 정도로 자, 살짝만 돌아보실게요. 오른쪽을 향해서 조금만 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떤 포즈를 원하시나요? 이 프로그램에 맞는 박정우 씨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끌어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진 찍으시는 분들께서. 반대편? 네. 왼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자, 살짝 어색하실 수 있지만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또 그런 사진이 잘 나가더라고요. 파이팅하는 모습. 네. 제작진들도 같이 한번 찍어볼게요. 혹시 우리 저기 PD님 두 분. 네, 이충원 PD님, 최정은 PD 같이 한번 프로그램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진 찍겠습니다. 네, 정면 먼저 봐주시고요. 저희도 미녀 PD와 함께하는 두 남성의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지 않습니까? 오른쪽 살짝 돌아볼까요? 제작진들이 좀 안 친하세요? 친하시죠? 네. 사실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프로그램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힘드실 거예요. 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추가 사진 없으신 거죠? 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네. 전 처음 알았는데 밤늦은 그대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거를. 네. 심야 라디오 할 때랑은 좀 기분이 다르시죠? 그렇죠. 그거는 제가 87년도하고 90년도에는 1년 정도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했는데 12시가 넘어가면은 좀 굉장히 지치는 시간이죠. 네, 막손 떨리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새는 좀 나아졌는데 이제는 녹음하는 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굉장히 좀 육체적으로는 좀 피로하게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네. 그 당시만 해도 라디오의 아주 전성기이고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는 6시 때 라디오를 찾아왔기 때문에 또 색다른 기분으로 이 자리에 앉으셨을 겁니다. 먼저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오랜만에 만나는 박정우 씨,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을까? 자, 어느 분께서 먼저 질문 주시겠어요? 네네. 앞쪽에 계신 마이크 받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의 이정현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티저 영상에서 되게 오랜만에 비와 당신을 열창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라디오 스타랑 뗄 수 없는 인연이시잖아요. 지금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영화 라디오 스타의 의미와 그 다음에 궁금한 게 혹시 앞으로 라디오에서도 또 라이브를 선보일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어서 질문할게요. 영화 시나리오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대답하기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가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가수가 아니라서 노래 부르라면 막 불러요. 잘 틀려도 부담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비와 당신은 제가 불렀던 노래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로고성이 필요하다 또 불러다오 하면 언제든지 부를 생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영화 라디오 스타는 제가 영화를 40편 조금 넘게 찍은 것 같은데 굉장히 특별한 영화예요. 뭐냐면 그 영화는 보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무장의 죄를 하고 봐요. 그러니까 참 보고 나서 이렇게 어떤 영화는 제 연기에 대한 평가나 또 영화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평도 받을 때도 있고 혹평도 받을 때가 있는데 영화 라디오 스타는 이구동성으로 마음을 열어주고 지금까지 11년이 지났는데도 노래면 노래 또 영화면 영화에 대한 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런 것 때문에 라디오 스타 박중훈의 라디오 스타도 같은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제가 무슨 DJ로서 엄청난 이 기술이라고 할까 아니면 또 엄청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슴을 좀 열고 마음을 여는 방송 라디오 더군다나 퇴근 시간 6시부터 8시면 많이 지쳐 있을 텐데 뭐 이렇게 가르치거나 뭐 메시지를 주는 그런 방송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고 그냥 이렇게 문 열어놓고 들어오십시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영화 감독한다고 4년 전에 영화를 개봉했고 지금 4년 정도 지났고 영화를 감독을 한 지 6년, 7년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배우로서는 한 6년 정도를 모습을 안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은 감독으로서 이 시나리오 작업을 하되 또 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사람들하고 좀 얘기하고 싶고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두 번째 줄 앉아 계신 분 먼저 질문 들어볼게요. 방금 질문 주신 분의 바로 뒤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비젠트 김소연 기자고요. 저도 박중훈 씨한테 질문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라디오스타라는 이름 타이틀 자체가 영화에서 가져왔다 보니까 이준익 감독님과 안성기 씨 반응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간대에 팝을 소개한다고 하는데 이 퇴근길 팝 소개하는 프로그램 중에 지금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에 임하는 박중훈 씨의 각오도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로 그 안성기 선배님하고 이준익 감독님한테는 이 이야기가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이 결정 나자마자 제일 먼저 알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그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했을 때 두 분은 굉장히 기뻐하고 오랜만에 중훈이 너한테 맞는 일을 하는 것 같다 하면서 막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타방송 프로 배철수의 음악 캠프 또 이금희 씨의 또 사랑하기 좋은 날 등등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저하고 팝송 프로 특히 배철수 선배님하고 저하고의 가장 큰 차별점은 제가 그분보다 팝송을 잘 모릅니다. 노래 음악을 모르는 걸 무기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노래를 소개할 때 뭐 노래를 잘 알아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려드리고 저도 듣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 제작진하고 음악도 얘기해보고 하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글씨로 써놨을 때는 아티스트도 모르고 왜 제목도 몰라서 큰일 났다 이걸 소개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어떤 노래인지 들어보죠 하면 아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선곡을 했어요. 친숙한 노래들, 팝송을. 그러면서 음악에 대한 지식이 얕다는 거에 대한 부담을 안 가지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조이뉴스 24 김양수 기자입니다. 저 박중훈 씨하고 이충원 PD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우선 박중훈 씨 같은 경우에는 6시 때에 임하시는 각오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떤 시간대로 만들고 싶으신지 궁금하고요. 그 세 번의 라디오 DJ 도전이 다 KBS였었는데 혹시 그런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이충원 PD님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쿨 FM 계셨던 것 같은데 해피 FM으로 오신 건지 또 궁금하고 박중훈 씨 섭외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자로 이제 해피 FM 소속이 됐고요. 네, 쿨 FM 뭐 같이 한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는데 조윤희 씨한테 근데 뭐 또 여기 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중훈 씨 섭외하게 된 거는 뭐 여러분이 그 결정에 참여를 했었고요. 사내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뭐 이구동성으로 일단 박중훈 씨에 대한 그런 호감도 굉장히 좋았고 아시다시피 그 라디오스타라는 데서 DJ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DJ를 실제로 하셨을 때 그 이질감이 굉장히 적을 것이다 라는 게 가장 컸고요. 그리고 지금 뭐 40대, 50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추억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현재를 사는 모습들도 라디오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젊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안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옛날 얘기도 잘 하시면서 지금 현재 2017년을 살아가는 50대를 대표하는 이미지로서 굉장히 잘 맞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해 주신 거에 좀 성역은 대답이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KBS에서만 한 이유는 KBS 섭외를 해갖고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공교롭게도 다 제가 이 영화를 하다가 방송국에서 뭐라고 하나요? 이 고정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한 게 라디오 세계하고 이것까지 TV가 하나인데 TV는 박중훈 씨고요. 라디오는 87년, 90년 지금 이건데 다 공교롭게 다 모두가 다 KBS예요. 또 KBS 중에서도 위치가 KBS 본관이고 그래서 참 이건 저로서는 아주 뭐랄까 재밌는 인연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고요. 6시부터 8시를 어떻게 꾸며갈 생각이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드렸다 말고 좀 중복이 됩니다만 뭐 가장 쉬운 포부지만 가장 어렵겠죠. 근데 편하게 하고 싶어요. 편하게. 그리고 그냥 뭐 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메시지를 드리거나 뭐 이런 어떤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같이 음악 듣고 그리고 뭘 새로 시작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 성격까지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영화 같은 것도 그렇고 초반에 예민해지고 되게 좀 많이 좀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요. 제 이미지가 어떤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편인데 이 박중훈의 라디오스타는 그냥 저한테 별 부담이 없어요. 성의 없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 당연히 아니고 참 부담이 없이 오기 때문에 느낌이 저도 그냥 그렇게 부담 없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기 맨 끝에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 TV 리포트 이유인 기자라고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그 박중훈 씨 이번 라디오의 게스트가 지금 두 분이 지금 결정됐는데 혹시 이분들 외에도 꼭 모시고 싶은 게스트가 있는지 생각해 본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라디오스타라는 이름이 사실 뭐 영화도 있지만 지금 방송에서 지금 예능 프로그램에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고려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PD님이나 이제 박중훈 씨 얘기해 주세요. 아니 라디오스타에 제가 출연을 했는데 그쪽에서 먼저 썼잖아요. 그쪽에다 물어봐야지 저희한테 물어봅니까? 라디오스타에 나온 주연 배우가 라디오스타라는 그 라디오를 한다는 거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쪽에 물어보시게 더 말을 걸고 농담 삼아. 그리고 예 대답해 주시죠. 섭외하고 싶은 게스트.
제가 좀 잘 모르는 분야의 사람이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는데 한 분 정도 모시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계시는 분이 오시면 저도 또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좋은 기회도 되고 저도 호기심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배우 출신이 배우를 인터뷰할 때 조금 어렵긴 해요. 예. 너무 잘 알면 어렵잖아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네, 좀 첨언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라고 기사가 나왔을 때 가장 제가 많이 본 댓글 중에 하나가 그 라디오스타 영화에서 그 초원다방의 그 다방 종업원 분께서 라디오에 직접 오시거든요. 저희도 이제 뭐 조금 숨어있는 라디오스타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 전반에 뭐 직업을 불문하고 연령을 불문하고 좀 그런 분들을 찾아서 모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인맥을 동원해서 무슨 그런 섭외가 또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예,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좀 그런 섭외는 지양을 하고 예, 조금 더 의미 있는 분들을 모셔서 좀 진솔한 얘기, 사는 얘기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주의 소리 이소희 기자고요. 아까 지금 좀 전 PD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450들을 타겟으로 하니까 그 이제 일주일이 프로그램 이제 매일 하는 이런 코너들 구성 중에 그런 이제 청취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좀 특별한 코너가 있으면 이제 일주일을 다 말씀해 주실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정도는 미리 좀 공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일단 굉장히 오랜만에 방송에서 이제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유성 씨가 금요일마다 이제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80년대 때 같이 이렇게 즐겁게 하시던 추억들 네, 그런 거를 말씀 재밌게 해주실 것 같아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유성 선배님한테는 직접 전화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저하고는 워낙 32년 된 사이니까요. 제가 영화 처음에 데뷔할 때 저 데뷔 쇼진 감독님의 친구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더니 전유성 씨, 내 이번에 데뷔하려고 하는 신인 배우인데 어때? 이렇게 보더니 별론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뒤에 만나가지고 그때 저한테 별로라고 그러셨냐고 신인 배우 마음에는 좀 상처를 받았다고 하니까 야 미안하다 그때 내가 몰라봐서 이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나는 지금도 네가 왜 듣는지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 회의를 하면서 그 예전 얘기와 또 지금 얘기를 그 전유성 씨 특유의 그 아주 창의적인 시각으로 재미있는 얘기와 함께 음악을 듣는 순서가 금요일에 있습니다. 네. 또 어느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유지영입니다. 박종훈 씨께 질문 드릴게요. 네, 특별하게 이번 라디오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 뭔가 특별하게 더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박중훈에게 라디오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예, 뭐 긴 얘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랜 시간 대중들하고 관객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낸 편인데 최근에 이제 감독을 한다고 하면서 뭐랄까 조금 제가 나름대로 시나리오 작업이나 감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향으로 비칠 때는 좀 고립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라디오 섭외가 이렇게 왔을 때 내가 대중들하고 관객들하고 또 청취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말 지금 이 시점에 딱 맞는 옷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즐거움의 자리고 또 교감하고 소통하는 자리고 또 그걸 통해서 감히 만약에 듣는 분들께서 퇴근 시간에 피로 회복 혹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뭐 그건 제 금상첨화죠.
혹시 박중훈 씨는 예전에 라디오 시대에 이렇게 라디오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 좋아했던 DJ나 롤 모델이 있으세요? 아, 많죠. 제가 처음에 라디오 했을 때 그 KBS에서는 그때 황인용 씨 네. 그리고 배한성 씨 그런 분들이 아주 김광한 씨 이런 분들이 아주 계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음악이라든가 뭐 해야 될 그 통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라디오 자체의 호감은 그대로이지만 사실은 그 라디오를 듣는 절대 시간은 많이 줄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만 라디오가 갖는 가장 큰 그 예전 선배님까지 포함해서 가장 좋은 것은 제스처하고 표정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목소리만으로 또 음악으로만 재미있게 하고 또 좋은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 신부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작진의 수장이시잖아요. 영화 배우인 DJ를 함께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고 부담감도 있을 거예요. 기대감과 부담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 무엇보다 지금 현실적으로 원하는 청취율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목표 청취율도 좀 궁금한데요. 식구끼리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니까요. 예, 그 배우분들이랑 작업하는 건 좀 특별한 경험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저는 얼마 전에 유인나 씨 볼륨을 높였잖아요. 그 유인나 씨도 캐스팅해서 프로그램 만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최강희 씨 또 제가 캐스팅해서 프로그램 만들어봤고 그리고 입사해서 이제 초년병 DJ 때 했던 프로그램이 이번에 볼륨을 높여요. 이번 씨도 연기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같이 했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연기자분들인데 또 최다니엘 군도 있네요. 최다니엘 군들하고 또 프로그램 했고 재밌는 게 이제 어떤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제 연기를 한다는 것은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한다는 건 2차 표현자고 라디오 DJ를 한다는 것은 1차 표현자다. 저보다 더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씀의 뜻은 배역은 수십 개의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잖아요. 자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라디오 DJ는 본인인 거잖아요. 본인이 직접 청취자하고 만나는 거고 저희 제작진이 뭐 다양한 그런 장치, 틀을 만들지만 결국은 그 DJ 본인의 모습으로 청취자를 만날게 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받는 거고 그래서 1차 표현자로서 사랑받을 때 참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배우분들하고 작업하면서 특히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분들이 캐릭터가 아닌 그 배역 속에 있는 것이 아닌 자기 본인으로서 그러니까 DJ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 박중훈이 청취자를 만났을 때 그 보여준 모습 또 거기서 사랑받고 뭐 또 친구끼리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취자들 뭐 라디오 내 친구인데 또 의견이 달라서 가끔 갈등도 겪고 또 이렇게 아웅다웅 또 즐겁게 사는 모습이 특히 가수분들이나 뭐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 외에 배우분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대중과 만나는 그 희열을 느끼는 옆에서 경험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었다. 저희 그 프로그램 만든 경험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청취율은 뭐 당연히 1등이죠. 예. 동생한테 1등 1차 목표.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뭐 그래도 곧 달성될 수 있는 목표는 어쨌든 이거는 좀 뭐 빼주시고요. 예. 그 기본적으로 이래요. 제가 이제 말씀 길어졌네. 편집해 주시고 저 초년병 때 PD 초년병 때 어느 그 방송 잡지에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런 얘기했어요. 단 한 분의 청취자가 들어도 그분의 가슴에 영원히 남는 프로그램이 안 됐다. 뭐 이런 말로 청취율에 대한 목표는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라디오하고 잘 안 어울리는 말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욕심 이런 게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한 번에 막 사실 아무리 인기 있는 라디오 방송도 뭐 일주일 뭐 3일, 2일 하루 만에 뭐가 달라지는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TV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방송으로도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좀 인내를 가지고 욕심 부리지 않고 편안하게 이런 것들이 라디오하고 가장 맞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당장 뭐 어떻게 수를 낼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말 성의껏 정말 열심히 해서 편하게 음악과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이렇게 한 분, 두 분 모여서 우리의 뜻을 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민 이은주고요. 되게 오랜만에 뵈서 반가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들과 되게 오랜만에 만나시는데 그동안 공백기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조금 그러니까 근황 같은 게 좀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동안 좀 대중한테 좀 안 보셨기 때문에. 그랑 두 번째는 이제 영상이 아니라 이제 목소리로 이제 청취자들 만나게 되셨는데 27년 만에 이제 DJ석에 이제 앉는 소감도 오늘 하시잖아요. 첫 방을 궁금하고. 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은 좀 평소에 라디오를 자주 들으시는지 그리고 5, 60대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좀 어떤 DJ가 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나도 비슷하죠. 라디오를 사실 그렇게 막 최근에 잘 듣지 못했어요. 이 라디오 방송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서 들은 게 사실은 최근에 집중적으로 좀 들은 거고 저 또한 라디오하고 조금 거리를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난 한 10년 넘게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뭐 자꾸 잊어먹었고요. 근황 배우의 일은 시작을 하면 금방 드러나거든요. 수면 위에. 근데 감독의 일은 수면 위에 드러나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영화 감독은. 그래서 영화 작업을 안 한 건 아닌데 보여지진 않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좀 뜸한 느낌을 줬을 건데요. 뭐 굳이 말하자면 뭐 이렇게 비유를 안 해도 알아들으시겠습니다만 기차가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늘 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터널에 있을 때는 안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들판에 나오면은 기차가 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기차라면은 저는 늘 가고 있었어요. 근데 터널을 만날 때도 있고 또 하찮은 들판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지금처럼 소리만 들어야 될 때도 있고 기차 소리만 뭐 그런 비유한다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방송의 소감과 걱정 굉장히 해봤던 일이기도 하고 또 저는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일들을 비교적 짧지 않게 해왔기 때문에 사실 별로 그렇게 막 동요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어제 밤서부터 특히 좀 가슴이 조금 쪼여오면서 오늘 생방송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제 경험상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가 가장 떨리는 것 같아요. 복서도 아마 링에 오르기 전까지가 가장 몸이 굳어 있지 않을까. 올라가면 이제 시합을 하면 또 방송이 시작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뭐 저도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거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영 기자입니다. PD님과 박종훈 씨께 질문이 있는데 우선 PD님께는 이 프로그램의 음악과 토크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팝송이 흘러간 팝송 위주가 될지 아니면 최신 팝송들도 많이 소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정 세대를 배제하거나 지향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토크 시간 중에 이제 사는 이야기라고 했을 경우에는 박종훈 씨가 게스트분들과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실지 혹시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종훈 씨가 이제 50대 초반에 접어드셨는데 그 시기가 아무래도 열린 사고와 닫힌 사고의 좀 중간 경계의 지점에 서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어떤 편에 속하시는 것 같은지 궁금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디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네, 음악은 비중이 상당히 높을 거고요. 네, 전체 2시간이라고 본다면은 뭐 1시간 이상, 반 이상을 음악으로 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주요 청취층 타겟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조금 멀리 가면은 70년대, 근데 주로 8, 90년대 음악을 틀 예정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추억만 향유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시대상을 좀 반영을 하기 위해서 뭐 하루에 한두 곡 정도는 뭐 최신곡이 나갈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것에 저희가 좀 구애를 안 받으려고 일단은 그 룰 같은 걸 정해놓지는 않았고요. 흘러가는 대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청취자분들이 분명히 원하는 게 또 있으실 거거든요. 거기에 발 맞춰서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곡 관련해서 최정훈 PD에게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 본인은 지금 40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30대인가요? 초반인가요? 30대죠. 네. 근데 그 왜 우리 라이벌 경쟁 프로 가운데서 또 이렇게 팝 음악 전문으로 하는 프로가 있어서 선곡에 있어서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할 예정인지, 장르라든지. 아무래도 퇴근길이니까 좀 활기차고 신나는 음악, 또 우리 박중훈 선배님의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주로 이제 선곡하고 싶고요. 또 이제 우리 메인 선배님의 의향을 잘 따르는 훌륭한 AD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씨는 열린 사고의 소유자신가요? 좀 폐쇄적이고 보수적이세요? 물론 저 두 번째를 지향해야 되면 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 나이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50대 초반인데 알다시피 제가 20대 때는 사실은 50대 인생 선배님들 보면은 뭐 약간 인생 정리하는 나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대가 이제 더 건강해졌고 또 느낌이 한 10년, 뭐 15년 이렇게 다 젊게 살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받았던 그 느낌은 아니겠지만 열린 50대, 닫힌 50대 가장 큰 여러 가지 구분점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거는 대화할 수 있나 없나의 차이 같아요. 근데 그 대화하는 거에 반이 듣는 거라 그러잖아요. 대화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50이 넘고 이렇게 사회적인 연륜이나 인생의 경험이 생기면 아는 게 많아지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를 더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후배들하고 말수가 많아지면 가르치는 게 되고, 그래서 이 말수가 이 기준점인 것 같아요. 열린 사고와 열린 이제 50대와 닫힌 50대가. 근데 그거는 50대로 국한하는 것뿐이 아니라 뭐 우리가 항상 요즘 얘기하는 뭐 권력과 국민, 뭐 어떤 관계든 선생님과 학생, 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어떤 관계든지 관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열고 듣고 얘기하는 것이 균형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박중훈의 라디오스타 이 프로그램을 대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음악도 같이 주고받고 하는 대화, 신청곡도 많이 물론 받을 테고 이야기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인지 듣고 이런 거를 이렇게 한번 진행하고 싶은 게 제 가장 큰 포부입니다. 네, 포부까지 들어봤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세요? 말씀하시죠. 네, 저는 헤럴드 경제 서병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라디오에 대한 질문 많이 하셨으니까요. 제가 좀 다른 거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라디오스타라는 영화를 영월에서 찍었잖아요. 근데 정말 지역을 마케팅한 영화의 효과로는 아마 최고이지 않나. 왜냐하면요, 새로운 시설을 아무것도 하진 않았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으로 제가 박종훈 씨 아니었다면 제가 초원다방을 갈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라디오를 가지고 어떤 아날로그 어떤 그런 문화를 보여주면서 영월하고의 어떤 관계나 추억이나 들었던 이야기 같은 거 하나 좀 해줬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는 세 번째 KBS인데 그게 이제 박중훈 쇼라는 TV 토크쇼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볼 때 뭐 시청률이나 이런 것으로 큰 성공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도 그때 좀 약간 좀 적응이 좀 잘 안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기사를 쓴 기억이 나는데 좀 그런 데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때 느낌이 지금까지 왔다면 그 느낌이 좀 어떤 건지 하나 좀 말씀해
줬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화계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어떤 선배 배우와 감독 입장으로서 그 영화 쪽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화계예요. 예. 광고 면심입니다만 우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주셔서 영월에는 제가 명예 군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영월 특산품을 보내주시고요. 군수님이 군청에서. 저도 얼마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영월 동강축제 가서 인사도 하고 촬영하는 동안 3개월 동안 영월에 있었기 때문에 저에겐 특별합니다. 그리고 촬영한 곳이 영월 KBS KBS 영월 지역의 어떤 방송 굉장히 아름다운 꼭대기에 있는 그 방송국이었는데요. 그 당시 촬영하던 당시에는 KBS가 거기서 자리를 비웠죠. 비어 있는 상태에서 찍었고요. 박중훈 쇼 얘기는 여기서 뭐 이렇게 저도 좀 잊어버린 얘기라서 그러니까 한 벌써 7년, 8년 된 것 같아요. 그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당시 워낙 뭐 이야기도 많았고 그래서 뭐 다 아시는 이야기 같아서 지금 그거하고 이 라디오 스타하고는 별 제가 마음으로 연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질문 영화계에 대한 얘기는 워낙 광범위하셔서 질문 주신 게 광범위해서 어떻게 할 말은 많지만 딱히 뭐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굳이 그 의중을 좀 제가 한번 가늠해 본다면 지금 영화계뿐 아니라 모두 다 이렇게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들로 영화계만큼은 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제가 몸 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잘 뚝심을 가지고 잘 선후배들이 이겨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아까 또 어느 분 계셨던 것 같은데 질문이 다 끝났습니까? 요새 보이는 라디오를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보이는 라디오가 있었나요? 혹시 DJ 하셨을 때? 없었습니다. 예. 네, 우리 보이는 라디오 하실 건가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네. 보이는 라디오와 호불호가 좀 갈리는 면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서 라디오가 듣는 매체인데 무엇을 위해서 보여주기를 하는 것이냐, 만약에 보이는 라디오 할 거라면은 어떤 코너를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건 없으신지 두루두루 여쭤보고 싶네요. 네, 일단 보이는 라디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거부감은 없으셨던 것 같고요. 네, 다행히도 없으셨고 수요일에 이제 저희가 초대석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초대석에 오시는 분들 뭐 조금 뵙기 힘든 분들을 모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날만, 그리고 저희는 또 출연하시는 분이 동의를 하셔야 또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매주 그것을 한다라고 고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서로 상호간에 그게 이루어지면은 수요일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뭐 보이는 쪽을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보여지는 쪽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뭐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뭐 거부감은 없고요. 제가 라디오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 보니까 라디오국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불호가 많이 나뉘더라고요. 라디오는 듣는 건데 왜 보게 하느냐라는 측면도 있고, 듣지만 또 보너스 개념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도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제작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안으로 좀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두 분이 그 연출에 대한 또 구성에 대한 결정을 해주시고 그 안에서 제가 잘 들어가서 녹아내렸으면, 그러니까 보이는 라디오도 두 분이 그 결정을 하면 저는 아주 흔쾌히 따라가고, 우리 하지 맙시다 보이는 라디오 하면 저 또 거기에 또 따라갈 마음이 돼 있습니다. 예. 신 부장님, 네, 이 라디오를 저희가 지금 제작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청취층의 연령대나 이렇게 약간 한정되어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신지, 이걸 좀 외연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처음 인사말 드린 것처럼 특정 세대에만 낮추지도 않고 특정 세대를 배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한다라는 건데, 4050이라는 프로그램도 그 대상층은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근데
그것이 4050이라는 그 생물학적인 나이보다는 취향의 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50 세대가 향유하는 문화에 대해서 그 나이와 상관없이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아재라는 말이 옛날에는 좀 이렇게 좀 가까이 하기 좋지 않은 그런 대상을 가리켰지만 최근에는 아재가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지고 아시겠지만 20대 여기 저 젊은 기자분들 계는데 20대 분들 아재 개그 해보세요. 재밌어요. 또 즐거워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라디오가 기본적으로 이제 나이대가 좀 다른 젊은 채널에 비해서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걸로 보지만 그것이 생물학적인 나이라기보다는 그 취향의 나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취향 속에는 그 뭐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어쨌든 흥분시켰던 많은 드라마들, 복고풍 드라마들이 단순히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 자녀 세대, 동생 세대, 조카 세대들도 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피FM이 일정 부분 그런 아이템에 있어서는 그런 복고라든지 좀 삼촌 문화, 뭐 이모 문화 등등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겠지만 그 대상층은 반드시 그들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취향의 나이로 모아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더 있으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최정은 젊은 PD가 우리 청취자들에게 바라는 점이나 당부하고 싶은 점, 또 DJ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 듣고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라디오에 친숙하신 분들도 많이 놀러 오시고 또 라디오 평소에 잘 안 들으셨던 분들도 저희가 지향하는 게 퇴근길의 아지트 같은 프로그램을 누구나 부담 없이 이렇게 퇴근길에 혼자 이렇게 집에 가기 좀 심심하거나 좀 뭔가 오늘은 좀 쓸쓸하다던가 아니면은 누구랑 이렇게 좀 담소를 나누고 싶은데 좀 친구가 없다 아니면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할 때 누구든 부담 없이 쉽게 놀러 오시면 되는 프로그램이고 저희 박중훈 선배님도 영화 배우로서의 이미지도 있고 영화 감독으로서의 이미지도 있지만 이때만큼은 라디오 스타, 라디오 DJ 박중훈 이렇게 좀 친구같이 다가가는 프로그램이니까요. 네, 많이들 놀러 오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청문회 자리는 아닌데 뭔가 계속 이 프로그램과 DJ를 검증하려는 것처럼 보여서 사실 그렇게 무겁게 할 분위기는 아니었죠. 좀 더 화기애애하게 앞으로는 이 프로그램 즐겨주시고 함께 호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6시에 바로 생방송이잖아요. 지금 또 준비하시려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마 긴장도 많이 되실 테고 한데 네,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준비할 시간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참석해주신 취재진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프로그램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